7차시입니다. 7차시는 과거 병력 생활 습관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검진 항목이라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과거 병력 또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오래되면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위험성이 무엇인지 또 과거 병력을 다 우리가 나눌 수 없으니까요. 국가건강검진에서 하는 문진표 있죠. 그 문진표에서 팁을 얻어서 그 문진표를 보시면서 우리 회원들과 얘기를 나누시면서 건강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추천하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과거 병력에 대해서 좀 정의를 보시면 환자의 현재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금 상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과거의 환경이나 사건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과거 병력 그러면 질병만 생각했는데 질병만이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질환 손상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질병 또는 흡연 음주 같은 사회력, 이건 사회력이라고 합니다. 사회력, 그다음에 예전에 외상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크게 포괄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과거 병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병력을 좀 나누면 과거의 질병, 그다음에 사회력, 가족력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의 병력은 꼭 가서 의사한테 가면 묻죠. 뭘 묻냐면 고혈압 있으세요? 당뇨 있으세요? 이상지질 있으세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즘에는 간 질환도 묻더라고요. 간염이 있으셨나요? 또 하나 묻는 게 있어요.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질병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묻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더 중증 질병을 갈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력을 묻는 게 꼭 술, 담배 하세요? 얼마나 하셨어요? 뭐 이런 것들을 묻게 되죠. 그래서 그걸 사회력으로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력이 되겠죠. 그다음에 가족력도 묻습니다. 가족 중에 부모, 형제, 자매 중에 암 걸리신 분이 있나요? 뭐 심혈관 질환 걸리신, 심근경색 걸린 분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묻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가족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 습관도 잘못되면 병이 된다? 너무 당연하죠.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병이 됩니다. 생활 습관은 많이 드시는 과음, 그다음에 운동을 잘 못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일련의 생활 행위를 우리는 생활 습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생활 습관 병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생활 습관 병이 옛날에는 만성 질병 또는 성인 질병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은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생활 습관 병 하면서 의사들이 고혈압, 당뇨를 생활 습관 병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행하면 심장질병, 뇌졸중, 골다공증, 만성 폐질환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생활 습관이 뭐냐? 지금 여기 제가 원인으로 썼는데 원인이 생활 습관입니다. 이 생활 습관이 대표적인 게 술, 담배라고 그랬죠. 운동 안 하시는 거, 운동 부족이라고 그랬죠. 시기를 편식 굉장히 심하게 하시면 질병 옵니다. 그러니까는 시기 때문에 오는 영양 불균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것도 생활 습관인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 오염입니다. 환경 오염은 우리가 미세먼지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미세먼지 외에 가정에서 가스볼 있잖아요. 가스볼에서 나오는 그 가스, 그것도 환경 오염이거든요. 그것이 오래되면 이제 질병으로 이완될 수 있죠. 또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개인마다 좀 다르죠. 어떤 분은 스트레스 여기고 어떤 분은 스트레스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스트레스 자체가 질병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연구 발표는 굉장히 많죠. 자, 이런 생활습관병들이 특징들이 좀 있더라라는 게 보여요. 그 특징들을 의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전적인 체질, 그러니까는 부모가 준 유전, 꼭 질병은 아니에요. 꼭 질병이 발현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것에 환경인자, 스트레스, 비만 등이 결합되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환경 오염, 술, 담배, 비만, 스트레스가 악화인자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계치까지는 증상이 없는 거예요. 한계치. 그래서 역치가 넘어가면 증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지만 자각 증상이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계속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픈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 한계치가 역치가 넘어가면
이제 질병으로 딱 가버리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질병이 나타날 때는 40-50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40-50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40-50대 발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생활 습관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적되면 발생을 하는데 이 발생할 때는 고혈압 하나, 당뇨 하나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같은 원인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막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질병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생활 습관은 질병군을 이루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이렇게 질병군을 이루는 굉장히 안 좋은 기전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생활 습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생활 습관과 관련된 질병과 관련된 과거 병력, 사회력, 가족력을 우리가 다 따져서 연구할 수 없는데 나라에서 그걸 알려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무엇을 묻는지를 한번 보면 일반 건강검진에서 문진표에 무엇을 묻는지를 보면 아, 그런 질병들이 그런 생활 습관들이 질병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팁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생활 습관, 그 사회력이 어떤 질병의 위험이 있는지만 아시면 어떤 검진을 더 하셔야 되고 그 검진을 하시는 과 함께 건강보장을 얼마나 더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좀 팁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한번 보시면 먼저 묻는 게 본인 또는 가족입니다. 여기서 가족은 부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도 얘기한다 말씀드렸어요. 자, 본인이거나 가족이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약물 치료를 중이십니까? 그러니까 진단을 받았을 때도 체크, 약물 치료해도 체크하는 거죠. 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우리가 앞에서 막 다뤘던 것들이죠. 그다음에 6차 시에서 과거력에서도 막 다뤘던 거예요. 과거력이 높은 질병들이 가족력이 높은 질병들에서 나눴던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병 체크가 되면 아, 만성 질병이구나. 이건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구나. 또 다른 중증 질병으로 갈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이제 팁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입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입니까? 우리나라 C형도 있고 A형도 있는데 다른 거는 안 물어요. B형만 물어요. 그것도 보유자입니까? 보유만 해도 문제래요. 이거죠. 왜 그러냐면 만성으로 간염이 급성에서 만성으로 가는 거는 B형과 C형입니다. 근데 C형은 급성에서 만성으로 하는 게 80-90%입니다. 근데 B형은 성인에서 급성 간염이 걸리면 만성으로 가는 게 10%밖에 안 됩니다. 최고 10%.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 피를 뒤집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엄마 피 안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으면 태어나는 아이한테 바로 주는 거예요. 그게 영유아 수직 감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유아 수직 감염이 된 이 아이는 간염이 언제 걸렸냐면 자기가 생일날 걸린 거죠. 태어나는 날. 그러니까 태어나는 날 걸렸기 때문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간염 백신, 간염 예방 접종은 그날 맞습니다. 그러면 치료제의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 피에서 간염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엄마 피를 뒤집어 쓴 아이들은 클 때까지 막 성장할 때까지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간염 바이러스가. 그런데 30대가 20-30대가 넘어가면 얘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활동성 간염 환자가 되죠. 그럼 여기서 더 진행을 하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수직 감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B형 간염 보유자까지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간염 환자인지 혹시 여기 체크를 안 하셔도 엄마가 혹시 간염 환자인지 또는 아빠가 혹시 간염 환자인지 이거 확인하시면 그 자녀는 간과 관련된 보장은 굉장히 잘 준비하셔야 되고 검사도 꼬박꼬박 받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흡연과 전자담배입니다. 자, 흡연을 보시면 지금까지 총 평생입니다. 그분이 몇 살인지는 상관없이 평생 총 5갑 이상의 일반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권력형 전자담배도 여기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보통 담배 피시는 분들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전자담배 피시는 분이 나는 안 위험할 수 있어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전자담배도 위험합니다. 전자담배만 위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위험합니다. 똑같이 흡연은 똑같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흡연은 총량,
내가 언제 시작했든지 하루에 얼마를 많이 하는지와 상관없이 평생의 총량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0갑년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54세 이상에서 30갑년이 되면 나라에서 저설량 패시티를 이제 폐암 검진으로 해 주는데요. 갑년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갑년은 뭐냐면 하루에 한 갑씩 20개 피가 한 갑인 걸 기준으로 한 갑씩 1년을 매일 하루에 한 갑씩 피면 그게 1갑년입니다. 그럼 30갑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한 갑씩 30년 피신 겁니다. 20살에 담배를 피시는데 하루에 한 갑씩 피웠어요. 그러면 30갑년이 되려면 50세잖아요. 근데 20세에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매일 2갑씩 피웠어요. 그러면 30갑년이 되려면 15년이면 됩니다. 매일 2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총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담배는 총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하면 안 되시고 하셔도 빨리 끊으셔야 되는 거죠. 흡연과 관련된 질병은 모든 질병입니다. 심혈관의 모든 질병, 암의 모든 질병이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음주입니다. 음주는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횟수,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 음주량, 그러니까 횟수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주 안 마셔요 그러는데 자주 안 마시는데 한 번 마실 때마다 포금하시는 분이죠. 또는 많이 안 마셔요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 마셔. 그러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도 우리 생활 습관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체 활동이죠. 숨 차게 하는 운동을 얼마나 하셨나요? 고강도 신체 활동. 그다음에 약간 숨이 차게 하는 중간 정도. 이 운동도 필요하지만 근육 운동도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육 운동은 이제 팔굽혀펴기 얼마나 하셨는지 그래서 숨차게 하는 심폐 운동도 중요하고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심폐 운동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근육의 운동도 중요합니다. 냅다 걸으기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심폐 운동만 하신 겁니다. 근육 운동은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심폐 운동도 중요하고 근육 운동 두 가지를 다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일반 건강검진에 문진표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구성된 문진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우리 회원들과 얘기를 나누시면 얘기하실 게 너무너무 많으신 거죠. 자, 그러면 제안해 볼게요. 자, 과거력, 사회력에 병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 병이 있거나 가족 중에서도요. 근데 운동 부족 가족은 아니겠죠. 개인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계속 심혈관의 문제, 그러니까 심혈관의 정밀 검사를 좀 받으시는 게 좋죠. 심전도, 심초음파. 심장의 문제면 뇌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뇌에 MRI, 그다음에 뇌에 가기 전, 심장에서 뇌로 가기 전인 목에 있는 동맥, 경동맥 초음파까지도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당뇨 같은 경우는 비만 같은 경우는 암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내시경, 호르몬과 관련된 유방, 암, 그다음에 전립선, 암과 관련된 검사를 추천하죠. 그래서 만약 가족력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있어요. 개인이 운동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비만하셨어요. 좀이 아니라 많이 비만하셨어요. 그러면 심혈관계에 어느 정도 보장이 있는지를 이제 한번 보시고 컨설팅이 들어가셔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력을 보겠습니다. 사회력은 이제 음주, 흡연, 그다음에 이제 복부비만도 사회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음주와 관련돼서 보시면 음주와 관련된 거 보시면 음주와 관련돼서 우리 내부에 우리 장기 중에 큰 타격을 입는 데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간이고 하나는 췌장입니다. 간이 너무 건강하신 분들이죠. 아무리 마셔도 얼굴 하나색 안 변하시는 분 나중에 중성지방으로 해서 췌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엄마가 B형 간염 보균자이시라면 간 검사, 췌장 검사, 간과 췌장 사이는 담 검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피 검사로 간 기능 검사, 그다음에 간 위치에 있는 간 초음파, 복부 CT, 그다음에 종양 표지자 검사까지 준비하시고 건강 보장을 준비하셔야 됩니까? 암 보장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그다음에 흡연입니다. 흡연하시는 분은 흡연과 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 같은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가스불 똑같습니다. 침대의 먼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호흡기와 생식기에 암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폐 검사를 하셔야죠. 폐기능 검사, 이렇게 후 부는 폐기능 검사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암이 걸렸을까 봐 저설량 PET-CT. 54세 이후에
30 감년 흡연을 하시면 나라에서 저설량 PET-CT를 찍게 하잖아요. 검사를 해 주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셔도 혹시 흡연을 하시거나 미세먼지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이 검사를 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흡연과 그다음 미세먼지 요런 쪽에는 폐와 관련된 심혈관과 관련된 보장과 폐암과 관련된 보장들을 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